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 주말간에 제가 좀 쉬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제 또 제법 많이 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예,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이제 팩트 체크를 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말이 모든 상황이 제가 말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랑 뭐 관점이 틀리다고 해서 저는 욕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59K에서 이제 70 뭐 2K, 74K 뭐 요 부근 요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의미 있는 건 이제 67K를 계속 돌파를 못 하다가 돌파를 해줬다. 그러고 이제 67K가 지지 구간이 되면서 이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65K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66.5K 그리고 65K쯤에 롱 청산되는 물량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통 상승하기 전에는 요런 물량들을 정리하고 올라갈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65K 물량까지 쭉 빼면서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 64K에도 지금 이제 물량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짙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한 66K 정도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CPI 예상치 하회하면서 좋게 나왔고, PPI도 좋게 나왔고, FOMC에서 점도표 발표했을 때 뭐 금리 인하 2회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요 65K 정리할 필요도 없이 이제 72K 뚫고 막 크게 상승해줬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점도표상으로 금리 인하를 1회밖에 안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이제 조금 가격이 빠졌어요. 예.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6월 달에 금리 발표할 때 점도표가 공개되고 파월 기자회견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 CPI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뭐 점도표 나오고 나서 상승분 다 반납했죠. 근데 저도 예측이 잘못됐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페이크를 한번 줘서 가격을 65K까지 뺀 다음에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2회를 예측하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반등해서 70K를 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관점도 틀리긴 했습니다. 예, 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다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요. 되게 그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CPI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예상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FOMC에서 금리를 이제 점도표상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한다라는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쭉 빠졌는데요. 저는 아직도 점도표상으로 1회 찍혔지만 저는 그래도 9월 달에 인하하고 인하 시작해서 인하가 두 번은 최소한 될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를 보시면은, 자, PPI가 긍정적인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PPI는 도매업자가 받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랑 도매업자 막 이런 애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CPI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생산자나 뭐 이런 애들이 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값싸게 받으면 이제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금액도 이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PPI는 CPI의 선행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래서 CPI는 앞으로는 계속 좀 이제 좀 괜찮게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월세 같은 거죠. 이제
주택 보유자들한테 조사하는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있어요. OER이라고. 그게 이제 되게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14개월 연속해서 주택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OER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집주인들이 버텨봐야 이거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곧 하락할 거다. 그렇게 되면 CPI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말이요.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시는 것 같은데 그게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영국, 독일 등 유럽도 그렇고 지금 막 금리 인하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점도표상으로 연내 1회만 한다. 뭐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예,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고용도 지금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저번 영상이죠. 예, 고용이 절대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비농업 취업자 수만 늘었다고 해서 고용이 좋아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다 이제 작업을 하고요. 조절을 하는 겁니다. 5월에 보면요. 가구조사로 보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5월에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4%였고 그래서 상당히 고용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 떠드는 거는 미국 고용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신규 고용이 예상치보다 뭐 7만 개, 8만 개 늘었으면 뭐예요? 일자리 줄어든 게 60만 개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의 최고 임무는요,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지들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미 하원, 미 상원에서도 이제 연준한테 막 서신을 보냈죠.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연준은 지금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임금이 나간 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자 수 뭐 얼만큼 돼 있는지 그런 거를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노동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의 갭 차이가 지금 900만 개 정도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지금 고용이 엄청 안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개하는 그런 지표들은 자꾸만 뭐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조작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그냥 대선에서 바이든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5월 13일 날 올린 영상이에요. 5월 13일 날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이 코인 규제를 자꾸만 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지금 대선이 6개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코인을 펌핑을 시켜버리면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요번 상승장의 가격은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2억에서 2억 5천, 많게는 3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 1억 가까이 되는데 9천 몇백만 원 되는데 이게 2억 가는 데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장에 2배 펌핑하는 거는 2주면 돼요. 예, 한 달이 안 걸립니다. 2주에서 3주면 2배 그냥 빵 튀고 맙니다. 불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막 금리 인하를 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정말 빠르게 올라갔다가 정말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대선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게 코인 규제를 막 하고 코인 가격을 펌핑을 안 시키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 뭔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을 제가 한번 뒤집었어요. 예, 바꿨단 말이죠. 왜 바꿨냐면 바이든이 이 영상을 보내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바이든이 SAB121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대통령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 이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제 트럼프로 좀 넘어가고 하면서, 그래서 바이든이 저는 위기를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또 조금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지지율이 지금 비슷해요. 거의 박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뭔가 다시 이제 조금 스탠스를 이전과 같은 전략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코인 투자를 해놓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요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알트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에요. 비트코인요 지금 가격 최고점 대비 한 10%밖에 안 빠졌으니까요. 진짜 완전 최고점에 물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게 불안하고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 거는 지금 뭐 3분의 2가 빠졌고 보통 한 절반 틈은 낮죠. 고점 대비 지금 절반 가격이고, 조금 이제 시총 높은 그런 코인들은 이제 3분의 1 정도 빠졌고 이런 상황이니까 알트를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이제 상승장이 끝난 것 같고 막 코인이 폭망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트를 투자해놨다고 하면요 지금 뭐 사실 불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고 추가로 선물 투자해놓은 분들이 또 막 불안하고 화나고 청산 나오고 열받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요 일일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보유해놓고 길게 가져가고 이런 분들보다요 그냥 하루하루 알트코인으로 막 단타치고 일일비하고 막 선물 고래버리지 잡아가지고 막 승부 보고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불안하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불안하냐, 지금 뭐 남들 다 코인 괜찮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 이제 정고점 뚫고 막 이러니까 그때 돼가지고 포모에 막 매수해놨던 사람들, 그때 최고점에서 막 73K 74K에서 보유해놓고 지금 하락하고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치는 거죠. 3개월 동안 계속 막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본인이 되게 불안하고 흔들린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건전하고 건강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불안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그러고 지금 비트코인이 왜 상승을 안 하고 있냐, 앞선에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은요 금방 상승했다가 불장이 와가지고 상승을 하고자 하면 2배 3배는 진짜 한 달 만에도 상승했다가 다시 뭐 2주 만에 반토막 나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비트코인을 펌핑을 시키기에는요 바이든도 무리수예요. 예, 지금 펌핑을 시켜버리면 대선까지 지금 앞으로 5개월하고 며칠 남았잖아요. 그때 동안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불 붙어가지고 개미들 타고 하면요 비트코인을 순식간에 펌핑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부터 상승한다 치면 막 8월달쯤 돼가지고 최고점 찍고 대선 앞두고 그때부터 막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지금 딱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펌핑을 하고 상승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한테 좋은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좋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막 암호화폐를 막 엄청나게 발전시킬 거다, 나는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막 이러고 있죠. 내가 대통령만 돼봐라,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주머니에 돈 엄청나게 찔러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요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한테 표심이 몰릴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를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 크게 하락을 한다면 하락을 하는 것도 바이든한테는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락을 해버리면 트럼프가 이야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 망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 바이든을 뽑으면 암호화폐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이든한테 현 행정부에 제일 좋은 거는 코인 가격을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자, 바이든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통화정책도 뭐 파월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막 연준에 이야기해서 막 지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옐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막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한 5개월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이걸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만들고요. 지금 주식 시장이 괜찮잖아요. 꾸준하게 막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엄청난 폭등은 아니더라도 지금 빅테크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 시장 괜찮고, 자, 물가도 지금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고 하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승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통 자산이에요. 뭐 부동산을 갑자기 막 띄우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이 한번 펌핑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이제 점점 계속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요. 대선을 앞두고 뭔가 8월, 9월 막 이때쯤에 한번 큰 펌핑을 바이든이 원하기만 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지율을 보면서 만약에 그래도 좀 박빙이다, 그러면 암호화폐 부분에서 이제 몇 프로라도 땡겨올 수 있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전략을 짜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계속 잘 맞아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불안한 게 없거든요. 예. 저는 하나도 불안한 게 없고, 근데 저도 알트코인을 조금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펌핑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시드로 이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냥 뭐 상승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지표 나오는 것들, 제가 관점을 정확하게 공유를 못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하회할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음 달에도 CPI 무조건 하회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요, 지금 정상적인 지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발표할지를 예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론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가 대선 전에 폭락을 해버리면요,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버리면 바이든한테 좋은 게 없어요. 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박빙인 상황에서 표심을 얻으려면요, 지금 본인이 뭐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고 작업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은 못 드리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은행을 상대로 계속 이제 그런 노력들은 트럼프는 할 거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지지율이 계속 박빙으로 간다라고 치면, 이제 대선이 임박했을 때 한 3달 요렇게 남았을 때 이제 바이든도 분명히 뭔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조금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점도표가 이제 1회가 나왔지만 제가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요, 그냥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주식시장 펌핑하고 코인 시장 펌핑하고 막 이런 상황이 와야 이제 바이든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6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9월 달까지 무조건 횡보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결정적인 건 지금 가격보다 대선이 임박했을 때의 가격이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달 남았잖아요. 이제 보통 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중순까지는 생각하고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대선이 임박했을 때 코인 가격을 보고, 그리고 경제 상황들을 보고, 이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당선이 되고 나서도 코인 가격이 좀 더 올라줄지, 아니면 뭔가 진짜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이 막 컨트롤 해놨던 막 이런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다 터지면서 뭔가 주식 시장이랑 코인 시장이랑 또 한 번의 하락을 맞이할지, 그거는 그때 시장 상황을 보는 거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아직 바이든이 암호화폐를 상승시킬 수 있는 키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은 안 쓰고 있다. 오히려 지금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 짜잘짜잘 계속 지금 이상한 규제들을 하면서 뭔가 지금 브레이크를 자꾸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대선 직전 가격보다는 훨씬 낮을 거다.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만 버텨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분명히 많이 크게 펌핑해 있을 거니까 너무 지금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제가 준비했고요. 지금 뭐 알트코인 투자해 놓으신 분들하고 막 이제 고점에 몰린 분들하고 제가 너무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트하고 뭐 이제 자발트하고 뭐 이제 이더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도 있거든요. 앞전에 제가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알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예상보다 더 빠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이제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서 영상을 못 찍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하여튼 제가 그것도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랑 막 이렇게 알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지금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암호화폐 뭐 알트코인 관련해서 아무리 안 좋은 규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로 인해서 막 올라가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요,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알트코인 가격을 펌핑해서 개미를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 무조건 해요, 불장에. 그러니까, 그리고 신규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알트코인을 사요. 펌핑 엄청 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삽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이제 상승 막바지에 무조건 펌핑은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점이 올 때까지 힘들겠지만 더 큰 펌핑을 먹기 위해서는 그거는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지금 상황이요, 절대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다들 힘내시고 부자 됩시다.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